그럼 스타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스타일은 글꼴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근데 글씨 쓰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도면에 쓰여진 글씨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궁서, 도둠, 바탕, 손글씨 이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고딕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쓰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포천에 가면 1동이 있어요. 1동, 2동 이렇게 있어요. 막걸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천에 포천 막걸리 유명하죠. 그 중에 이제 2동 막걸리하고 1동 막걸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2동 막걸리가 유명한데 그 왜 유명하냐면 옛날에는 지역 막걸리가 불법이었어요. 그 옛날 그 군사 정권 시절에는 그 술 빚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랬다가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후반에 그때 그게 풀렸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거기거든요. 저희 막내 이모가 포천에 사셨어요. 1동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들 보러 저하고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저희 이모하고 저하고 12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어요. 동생들이. 그래서 걔네들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이제 컴퓨터 산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봐주러 다녔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성인이니까 이모가 먹어볼래?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1동, 2동이니까 유명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지역 막걸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천시에서 그런 걸 해요. 그 유료로 써도 좋은 서체를 배포해요. 이거 유료로 써도 좋습니다. 그러고 그게 뭐냐면 막걸리채예요. 제가 쾌드에다 막걸리채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저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읽어요. 쾌드는 그 막걸리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막걸리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와요. 물음표로 찍혀서 나오거나 한자로 나오거나 일본어로 나오거나 혹은 중국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 보고 글자가 깨졌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를 쓰면 어때요? 그냥 아무 그런 변환 장치 없이 금방 읽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없는 폰트로 그러니까 도면을 보내왔어요. 그럼 그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일할 때 이런 걸 되게 많이 해결해 줬어요. 이제 협력업체들이랑 같이 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도면을 가지고 와요. 한글이 안 보여요. 글자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찾아가지고 해당 글꼴만 찾아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로 딱 바꿔줘요. 그러면 금방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못하는데 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점심 얻어먹는 날.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못하는 건데 나는 해줬으니까 고마운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나절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굴하게도 클라이언트한테 전화해서 서체 좀 바꿔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것도 해결 못해?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한테 못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친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면 이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흔한, 그러니까 2번이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다 지원하는 글꼴을 쓰시면 좋아요. 어떤 건 특수 문자가 없는 글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특수 문자가 없는 글꼴이 있어요. 요즘 나온 건 괜찮아요. 옛날에 나온 건 특수 문자가 없는 글꼴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있나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문자를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하는 게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들어보셨나요? 글자에 대한 저작권, 폰트 저작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다 정품 쓰시나요? 프로그램 정품 쓰시나요? 그러면 한 번쯤은 공문을 받아볼 거예요. 오토데스크라든지 어디서든지 공문이 날라올 거예요. 당신네들 불법 소프트웨어 쓰고 있습니다 라고 공문이 날라와요. 근데 글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 경우가 그래요. 선배가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간판을 만들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공문이 딱 날라왔어요. 폰트 저작권 위반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일단은 무대응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대응을 했더라고요. 다 그래요. 다. 대응하지 마세요. 대응 안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다 대응을 하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해야 대처하기가 좋거든요. 대응을 하고 나면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면이나 뭐 이제 외부로 뭐 나갈 때 반드시 저작권 꼭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건 답이 없으니까 폰트를 구매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협회에다가 전화해서 그럼 이제 폰트를 사겠다 했더니 이제 폰트 하나만 팔지는 않아요. 이 폰트 하나에 대해서 이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폰트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폰트 통째를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저작권이 인터넷 웹용이 있죠. 웹에다 전시하는 웹용, 그 다음에 그 잡지사에나 나가는 그런 편집용, 그 다음 광고에 나가는 광고용, 그 다음에 간판에 나가는 간판용,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비용이 다 달라요. 1년 라이센스에서 500 지출했어요. 이거 무시 못해요.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너 폰트 쓸 거 있으면 나한테 다 가져다 써. 한 50개인가? 뭐 몇 개 그렇게 해서 1년짜리 사셨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분식집에 물은 셀프 그거 했는데 그게 폰트 저작권 위반됐다고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풀어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대응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2차 저작권이기 때문에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당 폰트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이 만들어낸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가지고 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순간 그게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건 조금 달라요. 프로그램은 이제 다르고, 근데 폰트에 대해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건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건 2차 저작물입니다. 내가 불법으로 그걸 가지고 오는 순간, 그 순간,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요즘 그 이후로 이제 공문 날라다니는 게 조금 덜해졌어요. 왜냐면 2차 저작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자,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이전으로, 더 이전으로. 그 윈도우 95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의 원류죠. 윈도우 90, 옛날에는 도스 썼어요. 도스 쓰다가 윈도우 95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네티즌이 얘기했던 게 한글은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들어보셨나요?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습니다. 조합형과 완성형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억에 아를 더하면 가가 나오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한 단어가 나오죠. 저건 조합형이라고요. 근데 완성형은 뭐냐면 폰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 갸, 거, 겨, 고, 교. 그래서 쭉 해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몇 자가 들어갈까요?
전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그거 다 넣어놔야 돼요. 폰트에. 그래서 95년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폰트를 하나 만들려면, 한글 폰트 하나를 만들려면 3년이 걸렸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그걸 글씨를 다 그려야 됐거든요. 벡터로 다 그려야 됐어요. 옛날에 만들어졌던 폰트들은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2주 정도면 나와요.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많이 좋아졌죠. 옛날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려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폰트 회사 입장에서 내가 3년 동안 개발해놨는데 저 사람이 공짜로 써,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폰트 위반, 그리고 다 날려버리는 거, 공문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 사서 쓰기는 해야 되긴 해요. 이제 의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더 바뀌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체크해 가면서 쓰셔야 돼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현장에 안 나간 지 한 5년, 6년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 받았다, 공문 받았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로 해결해 준 적도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품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공문을 받으면 이제 이런 거죠. A라는 회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저는 이제 B라는 회사에다가 연락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사요. 그럼 B라는 회사에 이제 업체가 있겠죠.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 우리 회사 거래처인데 왜 니네가 마음대로 공문 날려? 이러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은 그게 맞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특수문자를 안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문자가 없는 글꼴들이 생겨난 겁니다.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 거는 괜찮은데 옛날 거는 그래서 특수문자가 없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윈도우사에서 굴림, 궁서, 도둠, 바탕, 이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수문자도 다 들어가 있고, 자음, 모음 합친 이 한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특수문자인 거, 굴림체죠. 그죠? 굴림체 쓰시면 돼요. 굴림 또는 굴림체. 서체가 조금 달라요. 서체가 조금 달라요. 뒤에 이렇게 뭐 꼬부라지는 거, 뭐 펴지는 거,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우리 눈에는 그냥 그게 그것처럼 보여요. 근데 굴림 또는 굴림체를 쓰시면 특수문자 다 지원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이기도 합니다. 윈도우를 깔면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 있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고딕체 쓰시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쓰고 특수문자 지원되는 거 쓰고. 자, 스타일.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어논테이트 탭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문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 어논테이트로 가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죠? 얘가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명령어가 여기 없는 게 아니고 여기 화살표,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얘를 누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세커런트, 뉴, 딜리트 나오죠? 네, 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요. HG.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한글은 HAN이죠? H. 글, GUL인가요? G, HG. 그냥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귀찮으니까.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폰트 네임 있죠? 자,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A 위쪽에 보시면 골뱅이가 붙은 한글 있죠? 그죠?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쓰시면 안 됩니다. 세로 쓰기예요. 세로 쓰기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간판처럼 이렇게 세로로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때 쓰는 건데 그래도 안 써요. 엔터 치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유일한 의원, 그 유 쓰고 엔터, 일자 쓰고 엔터, 한자 쓰고 엔터 이렇게 그냥 엔터로 세로를 쓰지 이 서체를 가지고 세로 쓰기 하지 않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그러니까 알파벳 순입니다. 알파벳 순의 가나다 순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이렇게 쭉 내리면 Z자 밑에 한글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저는 맑은 고딕 쓸 겁니다. 맑은 고딕이 MS 워드 설치하면 설치되는 폰트죠. 자,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볼드, 레귤러, 이탈릭, 씬, 뭐 엑스트라 볼드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서체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굴림입니다. 여긴 레귤러밖에 없죠. 굴림체입니다. 역시 레귤러. 자, 나눔 고딕입니다. 레귤러하고 볼드하고, 안상수 레귤러만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에리얼인가요? 여기 보면 볼드, 볼드 이탈릭, 이탈릭, 레귤러 이렇게 쭉 있죠. 자, 볼드가 무슨 뜻인가요? 두껍게. 이탈릭은 기울어진. 그럼 볼드 이탈릭 그러면 두꺼우면서 기울어진. 이해되시나요? 네. 자,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나오네요. 여긴 이건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왜 여기 나와 있는 폰트 사이즈를 쓰면 안 되냐면,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mm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모든 글자가 다 3mm로 쓰이게 됩니다. 글자 높이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도면에 글자가 몇 종류가 있죠? 3종류 있죠. 작은 글꼴, 중간 글꼴, 큰 글꼴. 근데 축척에 따라서 다시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 글자의 높이를 그때그때 조절해서 써요. 여기다 지정해 놓으면 못 쓰는 거죠. 얘는 글자의 높이를 내가 고정해 놓고 쓰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글자의 크기가 고정되어졌을 때 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도면에서는 안 써요. 자, 이펙트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글씨를 위아래로 뒤집습니다. 백워드, 글씨를 좌우로 반전시킵니다. 그 다음 위드 팩터, 위드가 폭입니다. 폭이에요, 폭. 글씨 폭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높이는 그대로 있고 폭만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폭만 주는 겁니다.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씁니다. 얘는 워드가 아니잖아요. 도면은 워드가 아니니까 잘 안 써요. 자, 오빌크 앵글이라고 나옵니다. 오빌크가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란 뜻이에요. 이탈릭체 만드는 겁니다. 15도. 그럼 글자가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네, 이탈릭체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오빌크입니다.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보통 도면 글씨 그러면 다 고딕 정자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좀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이탈릭을 줘요.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 아무것도 안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자, 그리고 커런트 텍스트는 HG고요. 자, 어플리 누르고 클로즈. 그러면 폰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폰트 셀렉트입니다. 여기 만들어진 폰트들 보이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도 폰트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글씨를 쓸 건데, 옛날에는 글씨 쓰는 명령어가 텍스트가 있었고, 여기에 d텍스트라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텍스트, d텍스트, 다이나믹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동적 문자,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다중 줄 문자, 여러 줄 문자. 근데 이 텍스트하고 m텍스트가 합쳐졌어요. 원래 텍스트의 단축키가 t고 m텍스트의 단축키가 mt였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합쳐진 거죠. 얘가 이렇게 합쳐지고 단축키 t를 m텍스트가 가져가고,
텍스트의 단축키가 DT가 된 이유가 바로 다이나믹 텍스트와 텍스트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줄 쓰기예요. 한 줄 쓰기. 한 줄 쓰기와 여러 줄 쓰기의 차이입니다. 자, 텍스트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면 멀티라인 텍스트하고 싱글라인 텍스트 보이시죠? 싱글라인 텍스트가 텍스트고 멀티라인 텍스트가 M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현재 스타일 HG, 글자의 높이 2.5, 어넌테이티브는 주석이란 뜻입니다. 주석 축척을 안 넣었고 저스티피 자리 맞춤은 왼쪽 정렬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캐드가 물어봐요. 시작점을 입력해 주세요. 저스티피는 자리 맞춤이고 스타일은 글꼴 바꾸기입니다. 자, 제가 클릭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글자의 높이 3mm,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0도. 그러면 여기 깜빡이면서 글자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이고. 글자 써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나요?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했죠. 한 줄 쓰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줄 써졌나요? 여러 줄 써졌나요? 여러 줄이요. 그죠? 자, 지우기, 백스페이스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여러 줄 쓰기 아닌데요? 그죠? 여러 줄 쓰기잖아요. 그죠? 종료할 겁니다. 엔터 한 번 더. 종료됐나요? 자, 한 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 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다이나믹 텍스트입니다. 이게 다이나믹 텍스트예요. 옛날 M 텍스트는 없어지고 다이나믹 텍스트가 텍스트입니다. 진짜 옛날 프로그램의 텍스트는 정말 딱 한 줄만 써졌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이나믹 텍스트가 되고 명령어를 종료하는 순간 다 낱줄로 분해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요, 텍스트 시작점 글자 높이 10mm 엔터. 커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종료를 할 거예요. 그럼 엔터 2번 누르라 그랬죠. 그러지 말고 컨트롤 키 엔터.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종료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포토샵에서 글자 쓸 때랑 똑같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에서도 글자를 쭉 쓰고 종료하고 싶을 때 컨트롤 엔터. 그러면 종료입니다. 그건 포토 일러스트도 똑같고 오토캐드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시작점 누르고 글자 크기 3mm 각도 나오죠. 이건 문장의 각도입니다. 문자를 회전시키는 게 아니고 문장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45도. 어떤 거예요? 문장이 기울어진 거죠. 원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로테이트 마이너스 45도. 그럼 돌아가죠? 바로 이거예요. 그냥 문장 전체를 로테이트 한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3mm 0도. 그 다음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여기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치면 마지막에 썼던 줄 바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라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인 명령어를 끝내고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시작된 점에서 시작하죠.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끝난 줄에서 그 밑에 이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줄로 완성이 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텍스트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여기 지금 HG 쓰고 있는데 스탠다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스타일 물음표 스탠다드 스타일 AR 스탠다드. 네, 그러면 스탠다드로 바뀌었죠.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스타일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스타일이래. 텍스트 저스티피 자리 맞춤이요. 왼쪽, 중간, 오른쪽, 그 다음 정렬, 중간, 맞춤. TL은 탑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왼쪽 상단, 그 다음에 탑 센터, 맨 윗줄의 중간, 탑 라이트. 그러니까 TR은 탑 라이트, 그러니까 맨 윗줄의 오른쪽.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바텀 센터, 바텀 라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레프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센터로 제가 놨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써보죠. 자, 글자가 가운데로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 번 더요. 이번엔 라이트.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텍스트 얼라인이 있고 피트가 있습니다. 얼라인과 피트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죠. 수평선으로 20mm짜리 다시 20mm짜리 선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긴 선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는 제가 3mm짜리 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20mm짜리고 3mm짜리입니다. 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글자를 쓸 겁니다. 텍스트. 자,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전체 길이를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점과 끝점을 지정해 주면 글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씁니다. 문장 전체가 이 이상 커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요. 알파벳 쓸 건데 어떤가요? 글자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가 전체에 다 들어가야 돼요. 어떤가요? 글씨 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뭐가 작아져요? 글자의 높이가 자동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얘가 얼라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텍스트요. 저스트 P. 이번에는 피트. 피트는 맞춤입니다. 글자가 들어갈 전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 클릭, 문장의 끝점 클릭, 그 다음에 높이도 클릭. 그래서 글자를 맞추는 겁니다. 높이까지 고정시킨 거예요. 그럼 뭐가 맞춰지냐면 장평이 바뀝니다. 장평이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얘가 피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과제물을 보시면 과제물에 요 과제물이 있어요. 바로 얘가 TLTC TR입니다. 문장의 맨 윗줄. 그 다음에 여기가 레프트 센터 라이트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는 지점 여기가 레프트, 여기가 센터,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문자의 가장 높은 점 여기가 TL, TC, TR입니다. 탑 레프트, 탑 센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베이스 라인까지 이 높이의 중간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 바툼이라는 게 한글은 없어요. 한글은 이 두 개 값이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죠. 한글은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아요. 영어 소문자만 그래요. 소문자만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이 베이스라인 밑으로 글자가 내려갑니다. G자, P자, Q자, Y자.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밑으로 글자가 내려가는 거죠. 걔네들 때문에 BL, BC, BR이 나오게 된 겁니다. 대문자도요, 영어 대문자도 이 값이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 탑라인하고 바툼라인 있죠. 여기 한 중간이 되는 게 미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미들의 위치는 이 탑라인과 베이스라인의 중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MC, MR은 여기에 중간이고요. 미들은 여기에 중간이고요.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영어 소문자만 이렇습니다. 대문자는 이런 게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하나씩 찍어볼까요? 자, TL. 그러면 자, 여기 상단점 찍은 거예요. 자, 3mm. 자, 맞나요?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세요. 자, 한 10mm, 20mm짜리 라인을 쓰고 그 다음에 어레이 렉탱글 자, 여기 간격을 10mm로 이렇게요. 여기다 한 4칸 정도.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글씨를 써볼 겁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TL입니다. 클릭해보고 어떤가요? 맨 위쪽 왼쪽에 걸린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TC입니다. 중간점 찍어주시면 돼요. 문자 높이 3mm. 가운데 정렬된 거 맞고요. 다시 TR. 자, 어떤가요? 기준선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문자의 제일 왼쪽, 위쪽, 중간 위쪽, 오른쪽 위쪽이죠. 다시 봅니다. 미들 레프트. 자,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다시요. 바텀 레프트. 다시 바텀 센터. 다시 바텀 라이트. 다시 봅니다. 레프트. 센터. 이번엔 라이트. 자,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총 12개의 위치가 나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미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죠? 텍스트, justify, middle. 중간 정렬이에요.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센터, 여기에서의 중간, 미들 위치.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옵셋 8mm. 너무 큰가? 아니요. 이 정도 상자를 만들고 여기다 글씨를 쓰길 원해요. 예를 들어서 도명이라고 글씨를 쓰길 원해요. 그러면 이 상자의 요 중간점에서 글씨를 쓰면 된단 말이죠.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이 선의 중간점이 되겠죠. 그죠? 자, 텍스트 justify middle 클릭하고 도명. 제대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미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인. 폴리라인이죠. 디텍스트 미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오메트릭이 형상이죠. 형상의 중간. 찾아지네요. 이렇게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대각선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요 하나가 이렇게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특수문자들입니다. 얘가 특수문자예요. 글자 중에 %C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특수문자를 표현해 줍니다. 글자 중에 %D는 각도, P는 플러스 마이너스, U는 밑줄, O는 오버라인, 윗줄, K는 취소선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텍스트 레프트 3mm. 자, 원의 지름은 %% 알파벳 C를 누르면 바뀝니다. 그 다음 오차 범위
퍼센트 P. P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 각도는 45% D, 디그리의 약자입니다. C는 센터 마크의 약자고요. 자, 그 다음 윗줄은 퍼센트 O, 윗줄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면 끝나게 돼요. 취소선은 퍼센트 K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퍼센트 K를 만나면 끝나게 돼요. 아랫줄은 퍼센트 U 언더라인, 다시 퍼센트 U를, 자, 이해되시나요? 시작 부분, 끝 부분, 시작 부분, 끝 부분, 시작 부분, 끝 부분. 이런 식으로. 이게 특수문자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경우는 이 특수문자가 없는 게 있어요. 서체 중에 이 퍼센트 C가 안 들어가는 특수문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기다가 한자키, 쌍기역의 한자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쌍기역의 한자키. 쌍기역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 코드 뜨죠? 여기 파이기호 들어가죠? 자, 여기다 해볼까요? 쌍기역의 한자키, 기역의 한자키. 자, 여기 없으면 밑으로 더 내려봅니다. 어디 갔을까요? 안 보이네. 이거 아닌데? 어디 갔지? 기억의 한자키가 맞는데? 기억의 한자키 없어졌나요? 아이고. 각도 표시가, 이건 아래일 건데. 기억의 한자키였는데 바뀌었나요? 어디 갔지? 바뀐 모양이네요.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디귿의 한자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올드 유저들, 옛날 사람들이래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쓴답니다. 요즘 어떻게 쓰냐면 마침표 누르고 윈도우 키 누르고 마침표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모지가 뜹니다. 바로 이 이모지 안에 여기에 이렇게 특수문자가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렇게 이모지 쓴답니다. 윈도우 키에 마침표 키 누르면 이모지 키가 나와서 여기에 특수문자가 다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죠? 문자 보낼 때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죠. 자, 이번에는 m텍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시작점 누르고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가야 될 끝점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 영역 안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영역 안에 글자가 들어가고 이 위에 리본 메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의 그 리본 메뉴로 바뀌고 바로 여기에 이제 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움직여가면서 줄 간격이나 혹은 들어쓰기, 내어쓰기 같은 것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료하는 방법은 여기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아까 m텍스트랑 똑같아요. 컨트롤 엔터 그러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한 줄 쓰기입니다. 한 번에 쭉 써요. 자, 한번 써보시죠. m텍스트도 똑같아요. 블록 지정하고 글자 크기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근데 글자 크기가 몇 개 없어요. 그죠? 왜 몇 개 없을까요? 왜 몇 개가 없을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글자 크기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도면에 쓰이는 글자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던가요? 아니죠. 그냥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라고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이 작은 글씨는 얼마만한 크기일까요? 본문 글씨 보통 1.5에서 3mm 사이를 써요. 저는 2mm 정도 써요. 본문에 들어갈 글씨를. 이거보다 작으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 노안이 있는 사람들이 도면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일명 오야지 작업 반장님들이 도면 팽개쳐요. 이거 도대체 글씨 어디다 보라고. 현장이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어두운 데들이 많거든요. 노안이 있으니까 이게 돋보기 쓰고 봐야 되는데 프레쉬 비치고 안 보이니까 짜증나고 일은 지체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큰 글씨 써줘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그렇게 보일 만한 작은 글씨가 저는 2mm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안이 없는 분들은 더 작은 글씨 1.5mm 써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제목 글씨는 여기에다가 보통 2배,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던가 더하기 2를 하던가. 3mm 썼으면 6mm 정도나 5mm 정도 쓰면 돼요. 곱하기 2 또는 더하기 2 하셔도 돼요. 그럼 2, 4, 6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근데 곱하기 2 하면 2, 4, 8 이렇게 가네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운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예전에 저 아는 분은 이거 1.8mm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다 축척까지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척이 1대 50입니다. 자, 2mm 썼어요. 그럼 글자 크기는 몇 mm가 돼야 돼요? 100mm가 돼야 돼요. 자, 제목 글씨 5mm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써야 돼요? 250mm 쓰셔야 돼요. 그래야 출력했을 때 2mm, 5mm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도면 축척 얘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전부 다 곱하기 하면 된다고. 나중에 그만큼 줄여서 출력한다고. 그러니까 다 곱하기를 하면 돼요. 축척을 다 곱하기 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1.8mm를 적용하면 이 값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설계자가 그냥 그때그때 지정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큰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작은 글씨를 쓸 수도 있고 블록으로 지정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죠. 색상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볼드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릭체도 있고 취소체도 있고 언더라인도 있고 오버라인도 있고. 어떤가요? 얘가 훨씬 더 쉽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레이어도 그냥 바꿀 수 있네요. 자리 맞춤 여기 있습니다. 왼쪽 위쪽 중간중간 혹은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리 맞춤도 손쉽게 돼요. 특수문자요. 여기 심볼이 있습니다. 여기 특수문자 여기 있습니다. 여지껏 한 거 다 끝났네요.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이번엔 수정이요. 자, 일반 텍스트입니다.
수정하는 명령어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에디트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 수정이 가능해요. 클릭하면 글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수정해 보시죠. 텍스트 에디트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단축키는 ED예요. ED. 에디트. 근데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수정 들어갑니다. 그냥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수정됩니다. 한번 해 보시죠. 자, 이렇게 그려보죠. X라인 0도, 90도. 간단하게 표를 만들 겁니다. 8mm, 20mm, 25mm.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한 줄 간격은 8mm, 20mm, 25mm, 30mm 하셔도 좋아요. 스트레치 5mm 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다가 글씨를 쓸 겁니다. 반은 텍스트, 반은 엠텍스트. 자, 엠텍스트,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미들 센터, 여기다가 도명. 자, 엠텍스트입니다. 미들 센터, 도번. 설계. 자, 왼쪽 정렬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이럴 때 옵셋 2mm, 4mm. 트림으로 끊어 보시면 알아요.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여기에 디텍스트, 저스트 P, 미들 레프트, 도명, 우리 집, 도번, A001, 설계, 홍길동. 자, 어떤가요? 잘 써지나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엠텍스트, 미들 레프트 한 칸 띄우고 홍길동. 어떤가요? 엠텍스트로 해도 좋고 텍스트를 써도 좋고. 다만 텍스트로 할 때는 뭘 지정해 줘야 돼요? 시작점의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글꼴이요. 글꼴. 우리가 글꼴이라 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윈도우 전용 서체가 있고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습니다. 윈도우 전용 서체는 뭐뭐뭐.ttf로 끝납니다. 요거 TrueType 폰트의 약자예요. 그 다음 FON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요거 폰트의 약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과 함께 요런 파일을 받으면 여기다 복사해 넣으시면 돼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의 폰트. 왜냐면 이거 윈도우 전용 서체거든요. 근데 SHX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제가 20대 때는 이 오토캐드 전용 서체를 판매를 했었어요.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SHX인데 얘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들어가면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 뒤에 2016이라고 적혀 있는 건 CAD 버전이요. 지금 2022죠? 여기가 2022로 바뀌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파일 탐색기를 띄우면 C 드라이브에 가면 윈도우 폴더 있죠? 여기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윈도우 전용 폰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잔뜩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C 드라이브에 보시면 뒤로 가기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즈, 이거 윈도우 폰트고 여기 있네요.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에 여기 보시면 오토캐드 2022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SHX로 끝나는 파일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이 오토캐드 전용 서체들은 보통 빅 폰트라고 해요. 빅 폰트. 보통 그러니까 영어 한 글자는 1바이트를 씁니다. 1바이트. 바이트, 워드, 비트, 바이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글자를 구성하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건데 비트, 바이트 이렇게 나가요. 비트, 바이트, 워드 이렇게 나가거든요. 1바이트를 써요. 영문 한 글자는.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를 쓰던가 4바이트를 쓰던가 그래요. 2바이트, 그러니까 바이트 2개, 4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빅폰트는 2바이트, 일반적으로 쓰는 건 1바이트, 빅폰트는 2바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가 더 크죠. 그래서 빅폰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타일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요. 여기 SHX로 끝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이거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즈 빅폰트 보이시나요? 자, 선택을 하면 빅폰트를 체크합니다. 여기 빅폰트 활성화되고 여기 오토캐드 전용 서체들만 딱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으로 내리면 WH로 시작하는 글꼴이 4개 있죠. 빅폰트 중에 이렇게 4개가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입니다.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글꼴이 4개 나오는데 요 4개가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예요. 이해되셨나요? 보통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2가지예요. 아까처럼 폰트가 없어서 깨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폰트가 없어서 깨지는 경우는 보통 다 굴림으로 맞춰 놓으면 돼요. 이렇게 굴림으로 바꿔 놓으면 어지간한 건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빅 폰트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빅 폰트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 빅 폰트로 잡혀 있는 경우는 여기 눌러서 WH로 시작하는 글꼴을 클릭해 주시면, 아무거나 클릭해 주시면 한글로 바뀝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CAD 글꼴이 깨지는 경우는 이 윈도우 폰트가 없어서 깨지는 경우가 있고,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없어서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럼 얘는 뭘로 바꿔요? 그냥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얘는 WH로 시작하는 글꼴로 바꾸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2가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지금 보이시나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SHX 파일이 미싱, 없습니다. 미스, 에러 났다는 얘기죠. 그냥 다른 걸로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할 거예요. 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엑스레퍼런스 파일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어딘가에 한글 글꼴이 깨진 겁니다. 스타일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씩 찾는 겁니다. 3이라는 글꼴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윈도우 서체입니다.
4라는 글꼴이 있네요. 윈도우 서체. 요거 오토캐드 서체죠. 누른 다음에 이걸 바로 이렇게 WH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플리. 다른 것도 찾아보죠. 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저 아웃라인 SHX 파일이 없는 겁니다. 느낌표 떴죠? 저 파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WH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바꿔놔야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느낌표 없잖아요. 문제 없고 얘도 문제 없고 여기 느낌표 떴죠? 이 파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고 WH 어플리.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글꼴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대 100도면이잖아요. 1대 100입니다. 글자 크기가. 아니, 다시 한번 볼까요?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 여기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00이네요. 그냥 만으로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2 나누기 420. 그러면 1대 50도면이 맞네요. 자, 그러면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50배. 우리 이제 A3로 그려야 되니까 제가 A3 50분의 1로 그려봤습니다.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1대 50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실의 위치, 이름을 써야 돼요. 텍스트. 자, 실의 이름. 자, 크기가 얼마일까요? 지금 2.5mm인데 크기 얼마로 줘야 되나요? 그렇죠. 현재 크기에 곱하기 50. 2mm 곱하기 50. 250mm. 아니지. 250 아니죠. 그죠? 2 곱하기 50. 100mm. 2.5 곱하기 50. 125mm. 네. 자, 125mm. 여기가 방이죠. 어떤가요? 적당한 크기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요. 자, 다시 봅니다. 5mm 곱하기 50, 250mm. 텍스트 250mm. 자, 적당한 크기로 들어간 거 이제 보이시나요? 이거 출력했을 때 5mm로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글씨를 써 넣어 보시죠.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렉탱글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치가 정확하게 안 맞죠. 맞추는 방법입니다. 속성창 눌러보면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속성창을 보시면 텍스트 선택하고 속성창 띄우시면 여기 저스티피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요. 미들로 맞춥니다. 이렇게 미들로 맞추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들점 클릭하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때 오스냅 지오메트릭 센터요. 그러면 중간 자리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정확하게 중간에 잡히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m텍스트요. m텍스트로 영역을 지정하고 미들 센터고 제가 여기다 방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1 속성창이죠. 요 m텍스트에는 조금 특별한 게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이나믹, 그러니까 싱글라인 텍스트는 없어요. 여기 yes로 바꾸면 테두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어떤가요? 조금 더 쉬운가요?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분해를 해볼까요? 익스플로드. 분해를 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분해를 하면 일반 싱글 라인 텍스트가 돼요. 명령어를 찾아보면은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투 m 텍스트. 싱글 라인 텍스트를 멀티 라인 텍스트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고, 저기가 없어요. 아이고. 싱글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싱글 라인 같은 경우는 텍스트 프레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텍스트 to m 텍스트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싱글 라인 텍스트가 됐습니다. 아니, 멀티 라인 텍스트가 된 거죠. 이렇게요. 다시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방문하고 현관문을 좀 그려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방문이에요. 방문은 폭이 900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폭에 900에 2100. 그러니까 골뱅이 렉탱글하고 골뱅이 900, 210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문의 크기고, 이제 방문 틀이 있겠죠. 방문 틀 40mm.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때 이 선은 가상선이니까 이렇게 중심선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900mm 되는 데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 바닥에서 900mm요. 왜 900이냐면 보통 휴먼 스케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170을 기준으로 하고 여자의 경우는 160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리춤의 위치가 남자 경우 170일 때 여기가 900mm예요. 그래서 우리 손잡이가 다 900mm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얘를 분해한 다음에 900mm 옵셋, 자, 그 다음에 얘도 분해하고 60mm 안쪽으로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를 30인원 적당히 그린 다음에 트림으로 연장선으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방문입니다. 여닫이죠? 열고 닫는 거. 자, 한번 그려보시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렉탱글. 자, 이렇게요. 골뱅이 900, 200. 요 높이가 200입니다. 옵셋 40mm.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옵셋 10mm를 더 갈까요? 이렇게. 그 다음 옵셋 35mm. 자,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문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렉탱글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하나만 더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점선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경첩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테이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로를 그려줘야 돼요. 시작, 끝, 반지름.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려보시죠.
중요한 건 이건 옛날 거예요. 이건 옛날 거예요. 여기서 조금 진보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진보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사선으로 된 거. 이게 조금 진보된 거고, 요즘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연장하고 스트레치 끝점으로. 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그리죠. 얘가 문지방이죠. 근데 요즘은 문지방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문지방이 없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 틀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복사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아니다. 계속 보시죠. 자, 카피. 이걸 카피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 미러. 대칭이죠. 자, 얘네들은 지워줍니다. 여긴 조인. 그러면 선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군요.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스트레치로 자,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건 양문이죠. 자, 마찬가지.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입니다. 스트레치. 여기가 50mm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다시 그립니다. 시작, 중심. 조금 삐껴나갔네. 5mm 더 삐껴나갔, 10mm 더 삐껴나갔네요. 왜 10mm지? 다시. 시작, 중심, 끝. 네. 5mm 더 늘어나면 되겠네요. 이렇게. 밀어. 자, 여기 지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본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